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의 생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익과 권력 다툼에만 혈안이 된 이들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계는 관심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익과 권력 차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대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누구길래 이런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들이 대통령 임기 2년 만에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하나요? 이게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통령실의 익명의 관계자가 인터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힘 자랑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견고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슨 명분이 있었나요? 특검을 하자고 해도 거부권을 남발하고 2년 동안 10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명분이 있었나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권력 남용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부권을 마구 행사하고 국민들의 생계는 외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발언입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야당의 폭주가 이어진다면 우리로서는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장이 민주당 대변인처럼 일방적으로 행동하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해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상임위 구성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원색적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헌정사의 오명으로 남을 민주당의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 반쪽 의장을 만들어 놓고 반쪽 국회가 입법 폭주 면허증을 받은 양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시작됐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정상적인 국회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만든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재해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이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해 입법 독재가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와 의회 독주의 결과물이라며 재해 요구 건수는 바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법대로 처리하는 게 왜 자랑입니까? 야당의 힘 자랑하는 꼴이 보기 싫었다면 총선에서 잘하지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말아먹으니까 당의 성적이 그 모양이죠. 이걸 민주당의 자랑이라고?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무능하고 국민의힘이 힘이 약해진 겁니다. 간신히 거부권 저지선을 만든 주제에 이걸 핑계로 삼고 있나요? 대통령실 인터뷰를 보고 있자니 이 인간들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책임감은커녕 현실 파악조차도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확인 능력도 눈치도 책임감도 지식도 없는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국민의힘에는 이재명과 민주당처럼 국민의 생계를 진정으로 돌보는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이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현역 부사관들이 당직 수당과 생명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모래밭에서 군인들 보수를 쌀로 줬는데 그 쌀에 모래를 섞어줬다는 것 아닌가? 라며 지금 군대 가서 헌신하는 것도 참 대견한 일인데 더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법적으로 줘야 할 온갖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치 밀린 곳도 있다고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체 뭐 하는 일인가? 라며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전혀 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5대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의 군대 현실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등 아직 구성이 안 된 7개 상임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불경기 속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구제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 곧 100만 명이 된다고 한다.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냐 고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건 14조 원 정도 되는 돈 아닌가. 그건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 상권의 지역 화폐, 즉 상품권이든 쿠폰이든 이런 것을 지급하면 돈이 돌지 않겠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세금이 들어오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갚고 폐업도 미루고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 원씩 1조 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100억 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는 거 안 보이나? 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몇 천억 원씩 영업이익 생기는데 거기서 법인세를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인의 자살률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이유가 뭔가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가지나? 놀고 즐기자고 국민들한테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권력을 위임받는 건가? 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생색이나 내고 권력 줬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개인 사유물로 여기는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로 맞대응에 나선 점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왜 멀쩡한 휴전선에 벌집을 건드리나? 그런 걸 건드려서 긴장이 격화되고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가 줄고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경기 위축되고 민생 나빠지고 일자리 사라지는 것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있는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판에 없는 긴장 만들어서 자극한다 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자이지만 무능한 정당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